예,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책이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신 회칙이에요.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책인데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오늘날의 우리 지구에서 생긴 이 커다란 기후, 예전에는 온난화라고 불렀는데 뭐 따뜻해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기후 위기라고 부릅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환경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교황님께서 내신 책인데요. 이 책은 크게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제1장의 내용이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지구에 생긴 이 위기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가장 큰 문제인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별로 안 좋아요. 지난주보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를 쓸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이네요. 기후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요 마우스가 요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10만 년 전이고요. 맨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요게 10만 년 사이에 요 파란색 그래프가 10만 년 사이에 있었던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저 맨 오른쪽에 비교적 평평하게 되어 있는 여기가 만 년 전부터 우리가 농경 문화를 읽어왔던 요 즈음이에요. 요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후가 이렇게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추웠다가 그러니까 현재 기후까지 올라온 정도는 없고 추웠다가 좀 따뜻해졌다가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이런 시기를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흔히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보면 중국의 동쪽, 그러니까 우리의 서해죠. 우리의 서해 바다는 예전에 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높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추웠다 더웠다 했던 그 빙하기 시대에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120m가 낮았습니다. 120m가 낮은 상태에서 해수면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다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도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닷물이 쭉 올라오면서 오늘날의 해안선이 확정이 된 건데 오늘날 해안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가 그런 모습으로 생겨나게 된 게 7,000년 전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도시국가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우리 인간의 진화 속도와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건 기후입니다. 요 윗부분의 평평한 요 기후, 농경 문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여기 내려가 보시면 요게 8,000년, 7,000년 전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평평해지는 시기인데 안 보입니까? 요렇게 내려가면 이게 7,000년 전쯤이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시기예요. 여기가 평온한 기후인데 이 평온한 기후 덕분에 오늘날의 모든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삶은 기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동안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가는 결국 기후의 문제인 거죠. 10만 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0만 년, 요 만 년 동안, 요 기간 동안은 늘 평안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안에도 조금 추웠을 때가 있고, 조금 따뜻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들락날락을 반복을 했는데, 농업 생산량이, 기후가 평온한 상태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뭐 한 0.5도씨 정도만 내려가도 그걸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한 200년에서 800년 사이나 1300년 이후에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온이 조금만 변화하면 곡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몸이 약해지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죠.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 중국의 역사가 그 왕조가 계속 교체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식량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식량 문제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큰 그 이유가 됐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이 농민 반란이나 여러 가지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왕조가 멸망을 하고 다시 기후가 좋아지면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이런 역사를 반복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은 이 기후가 이 추웠던 시절이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현재와 같은 포근한 날씨, 좋은 기후 안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고 요 만년의 시간 요 안에서도 약 7,000년쯤부터죠. 요 안에서도 대부분의 왕국, 모든 문명들의 오름과 내림은 결국 기후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삶의 조건인 것이죠. 그러면 이 기후가 최근에 들어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것이 1900년대,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늘날의 어떤 국가들의 국경선이 확정이 되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전의 세상의 변화보다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급속하게 우리 사회가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도 1950년대 이후에 아주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20분 47초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서 1만 년 전 이후에 농업이 가능해진 이유는 기후 조건에 달려 있었고 해수면이 안정화됐고 그러면서 문명이 탄생을 한 거죠. 농업 생산량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기후 변화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조건이 급격하게 달라지곤 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시 1950년대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인구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25억에서 75억. GDP가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죠.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경제활동의 양이 10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것과 함께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을 했고
자원을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다는 뜻이죠. 또 폐기물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따라서 탄소 배출량, CO2라고 부르는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오존층이 파괴가 됐죠.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요 비료 소비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있어요. 인구 증가와 마찬가지로 비료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실제로 경작지, 우리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경작지는 한 1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4배 정도, 40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게 요것 때문이에요, 비료. 이 비료를 엄청나게 써서, 에너지와 비료를 엄청나게 써서 그런 효과가 생긴 것인데, 이 비료가 어디로 갔을까? 토양에 뿌려지는 이 비료, 질소 비료를 식물들이 100%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토양에 남아있는 질소가 물에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녹조나 적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인구도 늘고 비료도 늘고 에너지도 늘고 물 사용량도 늘고 댐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경제적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죠.